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달라진 유병자 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확 바뀐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라도 조금씩 더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정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최근에 좀 더 좋아지고 좀 저렴해진 유병자 보험을 좀 소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면은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게 유병자 보험인데,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게 유병자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만성 질환이 쭉 이어지는 분들을 유병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만성 질환이라는 거는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생애 치료비를 내가 한 해 한평생 살면서 치료비가 얼마나 드나 보면은 보시게 되면은 내 전체 치료비는 계속 이제 정해져 있다고 봤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은 요게 유병의 기간이거든요. 수명이 길어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내가 병을 갖고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유병장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생애 의료비 전체 중에 65세 이후에 약 6,300만 원 이상의 그 지출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전체 금액의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75세 이후부터는 임종 전까지는 10에서 11년간 생애 치료비의 31%가 지출이 된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5세 이후에 생애 의료비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가장 보험이 필요한 시점은 65세 이후거든요. 그런데 내가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50대, 65세 이전에 뭔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보험의 혜택을 보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 제가 먼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연령별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을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또는 20세부터 40세, 50세부터 65세, 65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실손보험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하고요. 전 연령대.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보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역시 전 연령에 대해서 어떤 분 연령이 보험을 준비하건 간에 이 두 가지는 기본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최초의 어린이 보험,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그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 이게 유지되면 그대로 좋은 거냐? 아니죠. 20세 이후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이 성인이 돼서 보완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20세부터 40세까지는 이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비용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수술비 특약을 좀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보통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기간이다 보니 일반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 내가 유고 시에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망보험금을 좀 챙기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은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 50세부터 65세에 역시 추가되는 거는요. 이제 이때부터는 유병의 기간이 계속 내가 이때부터 아픈 질환들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치매나 간병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보완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부터는 사실 우리가 갱신과 비갱신형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갱신형 같은 경우도 뭐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 짧은 것들도 있지만은 20년이나 25년처럼 또는 30년처럼 길게 가서 뭐 갱신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다. 65세 이상부터는 사실 치매나 간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령대부터 3대 질환도 많이 발생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때부터는 정말 피부에 와닿게끔 치매나 간병에 대한 니즈도 생기시기 때문에 이 연령대는 치매나 간병에 대한 것도 역시나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역시 보험을 선택하신 데는 이 연령대는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효과적입니다. 20년 갱신형이 아니고 1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으니까 요 연령별로 정리되어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을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유병자 보험, 그래 유병자 보험하고 일반 보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큰 차이를 한번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보험은 일단은 보장 항목, 내가 혜택을 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수술비나 진단비나 가입 금액도 크고요. 내가 보험료를 좀 더 높인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제약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고지의 의무. 고지의 의무 보시면은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이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통원 치료가 7번 정도 이상, 동일한 질병으로 이런 것도 고지하셔야 되고요.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신 것도 고지하셔야 되고 5년 이내 암이나 수술이나 입원 또는 진단받으셨던 것들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죠. 회사에 알려야 될 내용이 5년 동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가입이 조건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고지 의무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암에 걸린 적이 있냐만 물어보는 보험도 있고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이 있냐,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한 적이 있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요거를 325라 그래서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5년 이내의 디테일한 질문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 고지의 문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가입의 문턱을 좀 더 유하게 낮춰놨다. 인수 조건은 보시게 되면은요.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부담보나 할증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담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전체적인 보험을 인수는 해줄 건데 부담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 소비자가 나 어느 부분이 아파서 이 보험회사는 이 부분은 보장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치료를 지속적으로 했어. 그래서 다른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깨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보험 보장을 안 해줄게요. 이런 게 부담보입니다. 할증은 어깨 치료 오케이. 어깨 치료 했으니 보험료를 원래 부담보를 잡아야 되지만 부담보 잡지 않고 그냥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우리가 인수해 줄게 라고 하는 게 할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나 할증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인수 아니면 거절.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거절하느냐 아니면 인수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인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험료 역시 이렇게 까다롭게 가입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일반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유병자 보험은 비싸겠죠. 기본적으로다가 보험료가. 그러니 요 내용을 먼저 비교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당되는구나. 간단하게 발목 같은 골절이 생겼다. 이것도 유병자이지만은 사실은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고지를 하거나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입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유병자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은 이 안내를 드리면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대상들이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과 같이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한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보험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관심 갖고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시는 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유병자 보험이 최근에 생긴 건 아니거든요. 4, 5년 전에 6년, 7년 전에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인수 조건이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신다는 건 사실은 내가 받는 혜택에 비해서 보험료가 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 첫 번째랑 비슷하겠지만은 가족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고혈압 관련된 질환. 그래서 현재 앓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이 부모님 보험을 좀 준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나 수술, 간병보험도 한 번에 나눠서 말고 한 번에 가입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관심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다양한 유병자 보험의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제가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보시면은 초간편 건강보험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질문이 3.1이에요. 3.1이 뭐냐?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1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보험을 인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 조건이 가장 유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얘네들은 가입 조건이 가장 유한 대신에 보험료도 좀 비쌀 거고요. 가입 한도도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다. 요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다른 질문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5만 있는 거죠. 5년 이내 3대 질환만 걸린 적이 없냐? 요 질문 하나예요. 이 질문으로도 보험이 되게 쉽게 가입되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3.1보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약은 많지 않다. 그래도 5년 이내 3대 진단을 걸리셔가지고 보험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우리가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325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 필요한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최근에는 보험 업계나 보험 시장들도 이런 유병자들도 포함이 되다 보니 좀 더 인수 조건을 좋게 해주면서 좀 더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335도 있으세요. 근데 335 대신에 333, 요거를 333이나 335로 보시면 돼요. 333은 뭐냐? 335는 뭐냐?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똑같고요. 3이 중간에 3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예요. 그러면은 325랑 비교하셨을 때 2랑 비교하게 되면은 2년 이내 입원 수술인데 3년 이내 입원 수술로 좀 더 이거는 강화가 됐죠. 대신에 5년 이내 암 또는 8대 질병 이런 질병들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또는 333이라고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암이나 이 6대 질환으로 걸린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 333이라는 보험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존에 325 보험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 내용은 333이에요. 이 325와 333은 인수 조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내가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내용인데요. 333이 좀 더 나빠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만약에 325가 아니고 333에도 문제가 없다. 무조건 333을 선택하시는 게 보험료도 확 낮추고 혜택도 넓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 조건도 보시게 되면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재검사 필요 소견을 의사한테 받은 적이 있느냐?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5년 이내 암 진단으로 입원이나 수술 또는 치료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데 333은 3개월은 똑같아요. 대신에 중간에 2에서 3으로 3년 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로 좀 강화됐죠. 대신에 5가 3으로 바뀌면서 3년 내에 이런 질병들 암이나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 심장판막증 이 6대 질환으로 치료력이 있느냐 요거에만 해당이 안 되시면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왜 333을 선택해서 오늘 시청자님께 안내 드리냐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의 325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한 25% 정도 인하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25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인수 조건은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할인이 되는 거죠. 25%면은 굉장히 큰 겁니다. 25%면은 우리가 그때 작년에 없어진 무해지와 일반 표준체 보험이랑 보험료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325 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333이 더 나은데? 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변경을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333 내용이라는 이 보험이 구성 조건이 뭐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 갱신형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유병자 보험들이 이제 갱신형으로만 돼 있는 거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90세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5세부터 90세입니다. 그런데 15세부터 만약에 40세 이전의 유병자